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지루하고 힘든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란 우려의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자거래주 선물과 현물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980선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6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 가운데 다음 주는 국내 증시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배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금요 순서 지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힘든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3% 정도 밀렸더라고요. 오늘 하루 지수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그 안에 종목별 움직임이 좀 컸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점검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장 현재 좀 좋지가 못합니다. 네. 분위기가 지금 이제 외국인들 계속적인 좀 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수급이, 형성되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가져다 주는 대형주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네이버, 이런 대형 섹터 쪽으로 해서는 계속 수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금 일봉상 흐름 보시다시피 지금 5일 동안 거의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제 추세적으로 좀, 단기 하락을 만들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급락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정말 힘들다. 진짜 걱정이 된다. 이러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하지만 절대 지금 현재 대형주 섹터 쪽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오히려 크게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단지 단기적인 좀 하락 부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이거든요. 이 한국과 호주 FTA가 타결되면서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자동차주가 또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 리스크 좀 덜어내고 향후 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이랑 호주랑 FTA가 또 체결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동차 섹터들이 좀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바로 관세가 철폐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을 좀 줄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현대차, 기아차를 지금 현재 매수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돌아서냐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흐름, 자,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5월달, 6월달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었죠. 거의 20만원 부근에서 26만원, 거의 27만원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네.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꺾이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연말이라는 부분도 있고, 연말이 되면 이제 해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 휴가를 좀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현대차, 기아차를 바로 들어가는 거 힘들다. 다만, 올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정도 뭐 자동차 섹터들을 한번 접근해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좀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자동차 섹터 쪽은 외국인들이 좀 주인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좀 기댈 수밖에 없는 네.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기간 쪽 매수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 동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기관 쪽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가 가대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화학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섹터를 좀 외국인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 업종으로 해서 좀 매수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은 좀 하락하고 네. 그 외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아닌 지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연도 말까지는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업종이나 종목을 보신다면 그게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한국과 호주 FTA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우려가 예상되는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호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광활한 뭐 토양 생각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뭐 축산업이 굉장히 많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에 따른 이제 벌써 협회에서도 좀 난립니다. 뭐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지금 노성을 하겠다, 뭐 무슨 발표를 하고 지금 난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축산업 관련된 종목들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지바이오라든가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팜스토리, 뭐 동호 그리고 한일 사료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지금 차트 흐름은 아직까지 무너지지는 않고 좋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혹시나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지금 현재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제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그게 가장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도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죠. 네, 오늘 매도세가 났는데 외국인들 좀 수급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동시호가 들어갔을 때 2시 50분부터 3시까지 동시호가 들어가서 이제 장이 딱 마감이 되었을 때 오히려 선물 쪽은 매도 물량을 줄였고요. 현물 쪽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지 개념으로 외국인들도 시장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그전부터 좀 선물이랑 특히 이제 현물보다는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수급적으로는 어느 그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옵션 만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 같은 경우에도 선물 쪽에 오히려 그 등락폭을 좀 보여주더라도 현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뭐 지수가, 종합 지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라는 게 뭐 사람으로 따지자면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체온이 지금 높은 건지 아니면 체온이 지금 낮은 건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물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물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지금 현재 홀딩하는 게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좀 다음 주에 혹시 흔들리더라도 그게 연연하지 마시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딩 전략으로 시장을 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만기일 지나면 외국인은 돌아올까요? 자, 뭐, 만기일 지나면 외국인들 돌아오냐, 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늘 저녁에도 뭐, 11월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뭐,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참, 주식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고용지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남의 나라 고용지표까지도 챙겨봐야 되고, 뭐, 테이퍼링 돈을 푼다니, 안 푼다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리까리하고 너무 힘들고 주식 하기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있고 그게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외적인 이제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부분이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엔화 약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뭐 달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계속 약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국 내에 이제 제조업들을 좀 살리려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서로 간에 좀 무역 마찰이 좀 생기다 보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점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수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나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최근에 다시 뭐 내수 시장을 좀 살려야 된다는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너무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시장 관련된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내년 초까지 좀 바라본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먹을 게 많고 수익을 더 많이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장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렌터카 오늘도 올랐습니다. 벌써 7주째 수직 상승하고 있죠. 수익률은 30.5%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오늘 2% 반등하며 수익률 8.9%이고요. 오늘 편입된 한국전력은 1%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트넷 3거래일간 10% 이상 주가 하락하면서 누적 수익률은 1.7%로 확 줄었습니다. LG하우스는 오늘 소폭 반등했고요. 내림당 오늘 5% 급등하면서 수익률 9%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SAMT 다행히 5일선 지지하는 반등 나오면서 수익률 3.6% 기록하고 있고요. 3호 개발과 CNS 자산관리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정말 가는 종목은 무섭게 올라갑니다. 하림이 2% 추가 상승하며 누적 수익률 22% 기록하고 있고요. 휴원수도 3.7% 오르며 27%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반등 쉽지 않군요. 추가 하락하면서 4.6%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오늘 희비가 엇갈리죠. 더존, 비존 추가 상승하며 목표가를 달성한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경동나비엔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손절됐습니다. 포트는 총 2종목이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전 종목이 마이너스권이네요. 3위가계가 오늘 4% 급락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반등하면서 13.4% 수익 중이고요. 덕산 하이메탈 오늘 편입된 가운데 2.6%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더존, 비존 역시 목표가 달성했고요. MDS테크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하나생명과 현대 EP 모두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죠.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AS를 받아볼 텐데요. AJ렌터카 참 신기합니다. 시장 대비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도 괜찮은데. 네. 자, 여러분, 정말 뭐 시장 힘듭니다. 뭐 지수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뭐 코스닥은 더 힘든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30%라는 수익률이면 여러분들께 좀 어느 정도 자랑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죠. 네, 라고 생각됩니다. 뭐 PD님이 이렇게 빵빠레도 막 터져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좀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AJ렌터카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그 가격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J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목표 가격이 거의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로 보일 정도로 네. 그 지금 현재가보다도 거의 뭐
100%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건전하게 지금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렌트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이즈 렌트카가 또 최근에 또 카쉐어링도 관련된 또 사업을, 신규 사업을 또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 자동차 중개 또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신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에이즈 렌트카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네. 이런 내수주 관련주들 중에서 정말 이런 스몰캡 종목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수 무너지고 있다, 힘들다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네.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에이즈 렌터카 보유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부럽기도 하네요. 자, 한 종목 더 이제 이어서 골고루 AS를 받아볼 텐데, 현대위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어제 좀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2% 이상 반등하면서 19만 원대 주가 다시금 회복세가 나왔네요. 네, 현대위아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줬습니다. 차트 네. 보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2평선 아래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62평선도 지금 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위아, 그야말로 이제 중국 쪽 수출 물량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완성품을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CKD를 해가지고 부품을 가져가서 중국에 있는 법인회사가 완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때문에 지금 현대위아가 이렇게 지수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되는 종목이 하나 좀 포트에 담겼는데, 락앤락입니다. 사실 최근에 목표가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연일 하락세 나오면서 수익률이 4%로 좀 많이 줄었어요. 네, 락앤락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오히려 예. 지금 현재 2만원, 21,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요. 네. 자,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좀 하한가가 들어갔다가, 네. 그게 따른 다시 한번 좀 옆으로 횡보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 흐름 좀 잡아줬는데, 아무래도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아니라 락앤락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아용품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락앤락을 제 포트에 담아두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 시장의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아무래도 락앤락에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유아용품들이 그냥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3월 달에 런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젖병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급 제품이 누쿠 같은 경우에도 누쿠 같은 제품, 젖병 같은 경우에도 국내 어머니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아기들을 위해서. 그래 이제 유명 브랜드에 못지않은, 굉장히 좀 좋은, 제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락앤락 중국 수혜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락앤락 보유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꾸준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선광입니다. 아직 매수가 주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어서 언제쯤 매수가 줄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언제 포트에 편입을 해야 합니까? 매수가가 조금 낮다 보니까. 네, 그때 17,000원이었죠. 네네. 매수가가 좀 낮다 보니까 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이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너무 좀 작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따라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성강이라는 회사도 이제 중국 수혜주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FTA도 지금 이제 체결되고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FTA를 체결하기 위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환태평양 관련해서 TPP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중국 쪽과 우리나라 물류 교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랑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PBR로 0.4밖에 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물류 회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PBR로 따지면 0.5, 0.6,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는데, 하지만 한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회사들이, 같은 물류 회사들이, 조합 물류 회사들이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광 또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매수가가 조금 낮긴 하지만 좀 한 번 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다가. 네. 정 안 되면 좀 매수가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 때문에 네. 일단은 매수가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광은 지금 폭대 담지 마시고 매수가 17,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정말 한 종목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전력인데요. 바로 오늘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반등 기대했는데 역시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반등 쉽지가 않네요. 네. 한국전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좋아하고, 네. 제가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한 이후에, 네. 또 그리고 삼성증권 쪽에서도, 종목으로, 추천 종목으로서 좀 나왔더라고요, 한국전력. 정말 한국전력이 정말 너무너무나 독점권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이명박 정권에서 그야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못난 오리처럼, 날개를 펴지를 못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전기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료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순이익률이 9천억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4분기는 3분기보다는 더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기 소모량은 이제 아무래도 가을보다는 겨울철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한국전력 정말 실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2평선이 좀 살짝 좀 이탈한 부분이지만,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이고요. 오히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한국전력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집해 들어가도 괜찮은 아주 좋은 종목이고,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이것만큼 대형 sek터 중에서 앞으로 상승 흐름을 제대로 잡아줄 좋은 종목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차트상 봤을 때 혹시 녹색 줄이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 거기까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관없습니다. 내려오면 재수하면서 더 매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까지 AS 해드렸고요. 자,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스카이라이프네요. 어제도 박수범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으로 다룬 바 있죠. 방송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인데 어제 성장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중장기도 가능하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딱 어제 종가에 마감하면서 보합에 맞췄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오늘 불기둥에 실패했는데 다시 들고 오셨군요. 네, 스카이라이프,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불기둥주로서 보다는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좀 차분하게 좀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스카이라이프 좀 소개해드리고 그에 따른 정말 여러분들에게 프로를 시청하시면서 스카이라이프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만드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TV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 위상방송을 한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혼자서 방송하면서 이제 많은 말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약간 컬컬하네요. 네.
자, 아무튼, 스카이라이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위성방송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011년도에 이제 KT에서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라 KT와의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KT에서 매출도 이제 거의 KT 영업부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부에서 거의 55%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로 KT에서 굉장히 많이 스카이라이프의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네. 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전체 방송 캐파 시장에 있어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410만 명 정도 되고, 그게 따른 이제 매달 3만 명씩 꾸준하게 이제 신규 가입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신규 가입자가 3만 명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카이라이프 너무나 좋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되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다시피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5월달까지 큰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보면 5월달부터 해서 주가가 좀 꺾였습니다. 꺾인 이유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실망감에 조금 꺾였던 부분들이었고요. 그게 따른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예. 행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에 따른 또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좀 차분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에 따른 지금 보시다시피 22평선에 대한 지지 흐름은 이미 나온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최근에 또 다시 한 번 더 62평선을 이제 뚫기 위한 시도는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62평선을 뚫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62평선을 올라타는 일봉상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스카이라이프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상승률을 보여주는 흐름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말씀드린다면, 3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이프는 시초가를 매수가는 시초가를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개장주 포트에 편입할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편입 가능하고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시간 넘어왔습니다.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윈스테크넷입니다. 코스닥의 소프트웨어 관련주이죠. 윈스테크넷은 아프리카 TV에서 분사된 기업인데요. 국내 네트워크 분야 보안 1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37% 오른 1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 박수범 전문가님 윈스테크넷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버 보안 쪽은 국내에선 넘버원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보안 업체로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도 좀 내용이 나왔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해킹이 되어서 200만 정도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200만 개 이제 계정이 해킹이 당했다. 이 내용이 오늘 장중에 좀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좀 발행이 일본에서 이제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비트코인 또한 어제였습니까? 해킹을 좀 당했던 부분들이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좀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런 이제 보안 관련 업체들의 그 국내 연간 매출액도 거의 약 20%씩 매년 20%씩 증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윈스테크에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또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윈스테크넷 솔직히 말씀드려서,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초 같은 경우에 제가 6, 7천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스몰캡 와.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벌써 보시다시피 2만원이 넘는 최근에 2만원이 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 정도로 저도 과거에는 정말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윈스테크넷 불기둥주로 다시 한번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23,000원, 네, 23,000원 부근에서, 쌈봉으로 좀 주가가 조금,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그게 따른 이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네, 실적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했다는 부분 때문에 약 30%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에 보면 네.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줄기차게 계속 추세상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주면서 정배열화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도 1.37%나 양호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게 따라 다시 한 번 더, 월요일 장에 있어서, 불기둥주로서 한번 큰 상승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되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은 손절가는 일단 18,000원 좀 짧게 잡고, 네. 지금 현재 현재가가 18,500원인데요. 18,000원 좀 짧게 잡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목표가도 좀 짧게 잡아서, 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윈스테크넷 목표가가 2만원이라면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대인데, 혹시 뭐 불기둥이 아니더라도 하루가 아니라도 한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하신 건가요? 네, 뭐, 중기적으로도 예. 가져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런 것처럼 이번 연도 뭐, 7월달, 5월달 가격대에 23,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봐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최근에 뭐,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뭐, NTT 도모코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국내에서만 이 보안업체로서 강한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을 뻗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윈스테크넷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윈스테크넷 불기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목소리 참 밝으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긴장돼요. 긴장되세요? 네.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현대 EP를요, 30%를 갖다가 네. 6,918원에 샀거든요. 6,918원. 혹시 저희 방송 보시고 좀 매수를 하셨나요? 예. 그러세요. 저희 전문가는 좀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점이 있잖아요. 궁금하세요? 손절가도 궁금하고요,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기간은 얼마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6,918원이고 비중 30%. 네. 현재가가 6,660원이니까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수범 전문가님, 현대 EP 상담 들어봤어요? 네, 현대-EP. 네. 최근에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현대-EP를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IP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탄력이 조금 둔화된 있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IP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셔야지 현대IP가 뭐 단기적인 차익 시세를 좀 노리겠다고 들어간다면 오히려 현대IP와 다른 좀 섹터적으로 좀 봐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IP를 지금 현재 매수가가 지금 6,918원에 지금 30%가 지금 들어가셨어요. 네. 그다음 뭐 현대IP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주 고객이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 고객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동차, 내장재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IP가 좀,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PP 제품을 지금 이제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축력 단열재라는가,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PS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력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현대IP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차량 경량화 부분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제 라는 소재를 통해서 차량이 얼마만큼 경량화를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IP가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보지 않겠냐라는 부분일 텐데. 네. 자, 현대IP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경량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이제 탄소 소재를 통해서도 차량을 경량화시킬 수 있다라는 뭐 내용들이 나왔고 BMW 같은 경우에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차량을 경량화를 한 뭐 모델들이 나올 정도로 그게 따라 이제 그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탄소 소재가 정말 경량화를 하는데 자동차에 정말 필요한 소재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화를 시키는데 있어서의 소재냐 네.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뭐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탄소 소재나 플라스틱이나 아직 네.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상 탄소 소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효성이라는 회사가 또 언급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IP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손절 가격이라든가 목표 가격은 아직까지는 좀 짧게 보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현대I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 흐름에 따른 이제 그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시각이 좀 더 큽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62평선이 아니라 지금 이제 202평선이죠. 자, 202평선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는 지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202평선에 대한 지지 흐름에서 이탈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200일 이평선이요? 네, 손절 네. 가격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손절 가격은 6,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네. 6,500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짧게 배트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표 가격은 8,000원까지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IP 일단 목표가는 8,000원이었고요. 손절가 중요하죠. 6,500원 지지 잘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들어봤습니다. 431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2,400원, 비중이 50%, 손절가 목표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OCI 머티리얼즈 좀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종가는 31,200원. 좀 글쎄요. 시장 관심 좀 덜 받았던 업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OCI 머티리얼즈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특수 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자, 이 OCI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 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아무래도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I라는 태양광 회사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OCI라는 그 모기업 때문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OCI 머티리얼즈를 들어가실 때는 OCI 주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32,4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비중은 50%나 지금 들어가셨어요. 뭐 네. 이렇게 들어가신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지금 현재 좀 거의 바닥권이 아니냐. 네.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한번 OCI 머티리얼즈 상승 흐름 좀 잡아주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좀 매수가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뭐 약 좀 쌍바닥 패턴 비슷하게 좀 움직임은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OCI 머티리얼즈 뭐 정말 좋은 회사고 그게 따른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 쪽에도 수출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OCI라는 회사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렇다면 OCI 모티리얼즈 차트보다는 OCI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OCI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21만원까지 좀 큰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와서 지금 122평선까지 좀 내려온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신호는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측 매매를 어느 정도 하고 지금 매수 물량을 지금 50%나 지금 들어가신 부분이에요. 네. 그 OCI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부분인데, 아직 바닥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바닥에서 주식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항상 뭐 주식 교훈에도 있습니다. 뭐 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너무 예측 매매를 바닥이라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점 항상 잊지 마시고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OCI 모티리얼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35,000원까지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손절가는 좀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손절가는 3만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손절가 정말 중요합니다. 3만원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덕전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7027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855원, 그리고 비중이 10%이신데 오늘 무려 좀 2%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는 8,444원이었습니다. 최근 뭐 4거래제 주가가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덕전자 앞으로 전망 궁금하고요.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덕전자, 자, 지금 이제 매수가가 8,855원이고.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비중이 같아요. 10%시네요. 예. 그 비중은 좀 크지 않아서 뭐 다행입니다. 뭐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시점이 뭐 또 최근에 또 매수가 들어가신 부분이네요. 지금 매수가로 좀 봤을 때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22평선을 뚫고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흐름에 있어서 이때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이때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따라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날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22평선 아래로 내려왔다면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때는 바로 좀 매도로 좀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홀딩 전략으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오늘 같이 주가가 좀 좋지 못한 흐름에 있어서 그대로 좀 영향을 받고 있죠.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강한 음봉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전 저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바로 양봉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바로 손절하자라고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기대의 심리로 좀 가져가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이제 뭐 PCB라는 뭐 제품을 좀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따른 뭐 매출이라든 영업이율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흐름이지만 네. 뭐 그렇게 썩 좋게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네. 월요일날 양봉 만들어주지 못하면 100% 매도하고 현금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양봉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다면 전 고점 부근이 9,5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난하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덕전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하셨죠. 다음 주 월요일 양봉을 확인하시면서 꼭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예요.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63,000원 되고요. 63,300원이고요. 네, 63,300원의 비중은요? 50%요. 50%. 오늘 종가가 2% 하락했지만 그래도 65,000원 좀 플러스권 수익을 내고 있으시네요. 네. 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기분 안 좋고요. 얼마 왜요? 정도 갈 건지 아니면 먼저 한번 이거를 네. 64,000원에 사가지고 54,000원에 사가지고요. 네. 그때
6만 5천에 팔고 나와서 와. 밑에서 또 잡았어요. 와, 우리 시청자님 주식 고수시네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한국가스공사 좀 재미를 몇 번 보셨나 봐요. 네네. 네. 일단 오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점이세요? 글쎄 오늘 그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갈 듯 하면서 안 올라가고. 그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기도 그러고요. 선생님 예. 있잖아요. 네. 저기 이게 얼마까지 갈 건지. 목표가요? 예, 팔아야 되는 건지.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은요, 뭐 단기로 보시는 거세요? 중장기로 보시는 거세요? 예, 상관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좀 수익을 내고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수익을 내고 계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스 공급에 있어서는 독점권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그야말로 이제 그 직수입을 이제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아무래도 이제 그 가스라는 게 지금 뭐 조선소 쪽에서도 LNG 선을 갖다가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저공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른 보자면 우리나라가 가스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가 87년도에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도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얼마나 커졌냐면 약 23배나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가 좀 독점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단가 인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최근에 뭐 한국전력도 보게 되면 단가 인상이 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좀 기대 심리로 한국가스공사가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름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만이 가지고 있는 직도입 부분에 있어서, 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번 네. 정기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한국가스공사는 독점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굳이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목표가는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68,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네. 68,000원 정도에 오면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정도 수익을 만들었으면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하시면서, 더 이상 한국가스공사 좀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짧게 68,000원까지만 바라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이화가 들어왔는데요. 9234님의 종목이고요. 아직 좀 매수하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한일 이화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가 17,350원이었죠.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까? 지금 한일이화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죠. 좋지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회사 최근에 분할 일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완성차와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일이와 지금 현재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완성차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느 정도 주가가 돌려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일이화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랑 기아차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반등 흐름을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일이화 접근은 아직까지는 하지 말자. 그게 정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시청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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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림이라는 종목이요. 하림이요? 예. 네. 최근 흐름 참 좋은 종목이기도 한데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5,440원에 30%요. 네, 5,430원에 비중 30%요.
예. 네, 좀 수익 구간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혹시 신고가 음.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궁금해서요. 목표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한 종목 남았습니다. 하림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닭고기는 하림이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네. 자, 하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 방사능 문제 때문에 수산 쪽이 좀 좋지 못한, 대체 상품으로서 저 닭고기가 이제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네. 하림 또 주가 또한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꼭 고점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고점이 5,710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수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래량을 줄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림을 무조건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국과 호주의 FTA가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이 크게 형성하면서 네.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하림을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림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